네, 이번 시간에는 2강 내용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책 페이지로는 15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페이지부터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건데 해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 풀어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주체, 대상, 상대방의 효과, 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한 종류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번, 2번, 3번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수익적 행정, 침익적 행정, 복효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과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유리하게 되면은 수익적 행정이라고 불리우는 거, 국민한테 침익적인 거, 국민한테 손해를 끼쳐주는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이라고 한다는 점. 복효적 행정은 수익적 행정과 침익적 행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붙이는 거, 부담 같은 거 붙이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너가 여기서 음식점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도로 하나 파가지고 도로를 국가한테 기부 체납해라. 이런 식으로 부담 같은 거 붙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음식점 허가라고 하는 수익적 효과가 나한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입로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복효적 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을 고르는 것은 4번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이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 가장 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국가 목적적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목적의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좀 범위가 좀 커요. 좀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하고 있고 급부 행정은 되게 좀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사회 목적적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야기, 국가의 예산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고 군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사법행정은 이제는 사법부가 하는 행정들을 사법부가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외무행정은 이제는 외교에 대한 거 그러니까 되게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회목적적 행정은 급부행정, 어떤 국민한테 돈 줄지 말지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감만 있으시면 되시겠고 정답을 고르시는 거는 5번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정법의 개념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1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헌법의 구체화로서의 행정법. 이거 여러분들 누가 주장했는지 아시나요?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행정법은 헌법에 대한 행정법의 기속 또는 헌법의 실현 혹은 행정법 영역에서 헌법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헌법을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결국 헌법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 기속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헌법이 메인의 역할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2번. 오늘날 헌법은 행정과 법률과의 형식적 관계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국세기본법 제 7조에서 소득의 90%만큼 세금을 걷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득의 90%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겠대요. 이거 당연히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너무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 위반되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왜?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관계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약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둘이 그냥 관련이 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는 형식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3번 이어서 보게 되면은 행정법의 전체 영역을 규율하는 헌법 원리로서 권력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격은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도출하게 된다. 입법부는 입법작용, 사법부는 사법작용, 행정부는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것을 권력분리 원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4번. 독일의 행정법 학자인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지만 행정법은 기술적인 규정은 테크닉이 아니라 제가 그냥 묘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뭐 90일, 1년, 뭐 180일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술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과 행정법은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츠 베르너가 주장한 사안과 오토마이어가 주장한 사안은 모두 현 시대에서 비춰봤을 때 각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행정법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 이제 베르너겠고 반면에 행정법은 기술적인 규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 규정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 오토마이어예요. 다시 말해서 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교재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현대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는 것은 4번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페이지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대륙법계 국가.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영국과 미국을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에서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꽁세 유데타라고 불리우는 행정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법부에 속해져 있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져 있는 다른 재판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형태를 행정국가라고 하고 있죠. 왜?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를 행정사건을 따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행정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미법에서는요. 법원 내에서 역시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법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사법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 심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과거에 사법부에 구성되었었던 인원 멤버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무자비한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니까 신뢰가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정사건만큼은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꽁세 유데타를 만들게 된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겠고 그 전반적인 기저에는 밑에 깔려있는 배경에는 사법부의 멤버들이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해가 되시겠고 동그라미 2번 프랑스의 행정법원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사법법원에서 이제 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간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신분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 하에서 귀족들이 사법부의 귀족들이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 국가. 여기까지는 맞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과거에는요, 커먼로우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관습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관습법을 공법인지 사법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법, 사법 가리지 않고 그냥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최근에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필요도 있겠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위원회 같은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행정사건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가 아니라 특성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법원이 행사한다. 통상의 법원이 행사하는 것은 맞긴 하겠지만 일단은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성되었다라고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한다는 점을 보시면 되시겠고 반드시 해설과 같이 동반해서 읽어보세요. 4번,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정 특유의 공법을 쓸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즉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있는 성문법의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이 아니라 사법법원에 의해 가지고 관할에 속한다. 이걸 사법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측면에서는 대륙법의 성격을 갖고 왔지만 심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영미법계의 스타일대로 사법국가에서 행사가 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지만 2번을 통해 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2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행정과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 중에서 국내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면서 국내법을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2번. 영미행정법은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다. 그래서 영미에서는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성문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의 발달이 좀 더뎠거든요. 더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성문 정찰법에서 시작을 했었다라고 그냥 암기하시면 되시겠고요. 3번. 공익과 사법 사익의 구별은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선엄적인 구별이다. 선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자가 먼저 선방치다 할 때, 그 다음에 험자가 경험하다 할 때의 험자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부터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공익과 사익은 시대적으로 변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기도 전부터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것은 공익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요것은 사익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개념이 형성된다는 뜻인 거예요. 즉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선엄적인 구별보다는 경험적인 구별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4번.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치국가와 행정제도의 발달을 전제로 행정법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법치제도에 의해 가지고 인치와 반대말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국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시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행정법의 지도 원리라고 해가지고 행정법의 기본적 원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행정, 즉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이다. 맞죠? 법치국가의 원리에 적용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3번 지방분권주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복지국가, 우리나라 복지국가 실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 노임금한테 연금 같은 거 주고 뭐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공무원한테 연금 주고 뭐 이런 거 알고 있으시겠고 행정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밑에 행정법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는 행정법에 대해서 법치행정의 원리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치행정은 법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결국 법률의 내용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1번 이어서 살펴보시면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보라고 하는 말은 근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작용을 행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조직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늘 요구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직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아예 행정부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 조직법에서 국방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조직법이 없으면은 국방부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 행정을 할 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어떠한 작용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법률 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 것들 알고 있으시죠? 치매행정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전부행정유보설,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2번. 여러분 혹시 이거 판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음주를 하면은 면허를 취소시켜 버린대요. 면허를 취소시켜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택시도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음주했습니다. 음주했는데 면허 취소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 사망했거든요. 사망해가지고 면허 취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못했으니까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한다는 뜻이겠죠. 왜? 법의 근거가 없잖아요. 법의 근거는 면허 취소 당해야지 이것을 없애는데 여기서는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고 있으니까 이거 법의 근거 없는 위법한 작용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례 살펴보시면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면허를 취소해버리겠대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의회 유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본권과 매우 밀접한 상황일 때에는 의회 유보, 즉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권과 좀 관련성이 좀 떨어졌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해도 되는 것이겠고, 행정부한테 위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밀도별로 규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기본권과 매우 밀접하면은 의회 유보, 좀 덜 밀접하게 되면은 의회 유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밀도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인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 최소화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중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판례 워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위임시켜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 워딩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는 이제는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인 것이죠. 2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해야 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국회, 즉 의회가 제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2번, 수신료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누가 정해야 된다? 의회 유보사항이니까 국회가 정해야 된다. 반면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수 있을지 위탁할지 여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송합니다. 위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4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의회 유보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는 거는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고 요거 맞췄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과서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본질적인 사안인지 어떠한 사안은 본질적인 사안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례와 본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법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법우위의 원칙, 넓혀서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법률의 개념을 여러분 좁게 봅니까? 넓게 봅니까? 넓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있는 법들은 지켜주라는 것을 법률우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 관습법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법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행정규칙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규칙을 지키면서 행정부가 행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법치행정의 현대적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법률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의결을 거치지 않는 명령이나 불문법으로서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개념도 넓게 파악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관습법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왜? 해병대를 10년째 너네 집은 가고 있으니까 너도 해병대 가.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시면 되시겠고 4번 법률 유보에서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조직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작용법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파악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법치주의가 뭐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세 가지가 법치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은 법규를 창조한다. 즉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규는 법률에서 창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결국 법률에 의해 가지고 창조가 된다는 뜻인 건데 여기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만 법규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외모만 중시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위임이 가능한데 포괄 위임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괄 위임은 제가 독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포괄위임 같은 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포괄위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 법률 유보. 법률 유보에서도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법적 근거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또 뭘 이야기했냐면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적
유보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 근거 없이도 마음대로 그냥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마음대로 파면시키고 해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시겠고, 마지막으로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 우위.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것은 있는 법을 지키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법이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즉 소득의 90%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법이잖아요. 요거에 지켜가지고 세금 부과 처분하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률 우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내용 자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도 위헌법령심사제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헌인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내용까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지만 현실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표를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른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번을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이제 2번이라고 하긴 했었지만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4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법치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유급보자 인력. 유급보자 인력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동그라미 2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조직 규범 외에도 작용 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정된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합헌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정된 법.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뜻이겠죠. 과거에는 합헌적인 거 따지지 않고 법의 근거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법 지키면서 행사하면 된다는 뜻인 거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내용까지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교재로 돌아가셔가지고 표를 복습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에 따르면은 행정지도에 관하여 개별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국민의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법률 유보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2번 대법원은 유급보자 인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례로서 규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3번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의회 유보의 원칙으로 적용되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가지고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시겠고요. 4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명확성 있게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1번을 고르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6번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법원은 말씀드린 대로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8조 4항 본문이 사업시행 인가 현역급시 포괄 위임한 것은
포괄 위임 원칙,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위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조례와 정관은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 위임한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2번, 헌법재판소는 법률 유보의 형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즉 위임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임시키게 되면은 그 위임된 법규 명령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3번,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는 굉장히 본질적인 사항이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언제 실시할지 어느 학교에 실시할지 여부는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유보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죠? 4번, 대법원은 지방 유급 보좌 인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내용 판단하시면 되시겠고 반드시 책으로 돌아가셔서 판례 워딩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7번,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의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동그라미 2번,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 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허가라고 하는 것은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상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요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법 근거 규정 없이도 재량 규정일 때는 이렇게 법 근거 규정 없이도 거부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재량 행위로서 평가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산림훼손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의 근거 규정 없이도 재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허가 파트 돌아가게 되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지 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행하는 게 맞다는 뜻인 겁니다. 4번,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된 불이익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암기사항으로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국회 전속 의회 유보 사항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은 이제는 2번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재량 행위에는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워딩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을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 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의 금지가 된다. 포괄 위임 금지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 행정의 내부 조직이나 특별 권력 관계에서까지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법률 심사제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행정의 탄력성과 한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입법권의 강화. 행정 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명확하게 위임을 해야지만 위임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행정법에 행정
입법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번이 체크가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는 문제였고요. 9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부 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경영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작동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법의 근거가 없으면 작동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고 있는 견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고, 그럼 예산이라고 하는 거, 예산도 법이 맞기 때문에 지켜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켜주는 것은 국가기관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국민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부에서 이번 예산이 내가 모자르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쓸 예정이니까 너네 세금 좀 더 갖다 바쳐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시겠고요. 3번.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작용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그치지 않고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밀도에 따라 가지고 의회가 규정을 해야 될 사항과 혹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가 정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부에 위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론이죠. 4번. 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회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는 것은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10번. 법률 유보에 관한 학설 중 법률의 범위를 형식적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조직법이나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국무원 시험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친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일반 행정법 시험에서 일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진 않는데 국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신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예산도 법률 유보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 자체가 친침해 유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부터 3번까지, 2번부터 4번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각자 여러분들의 그 표 있죠. 제가 표 정리해드린 부분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답은 이제 1번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이라고 해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법과 그다음 불문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그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거, 비례, 신뢰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 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한테 따라오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